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공식 블로그입니다. 자, 공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남 신약 CRL 공개 관련 안내. 자, 최근 항서제약과 엘레바가 FDA로부터 수령한 CRL이 공개된 이후 CRL 내용 중에서 리보세라닙 단독 허가는 불가라는 표현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그 의미를 설명드린다. 자, 물론 내용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시면은 병용치료제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 병용치료제이기 때문에 임상 자체가 그것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단독 승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용치료제 특성상 두 약물 모두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거고요. 리보세라닙이 뭐 허가가 안 되는 약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뭐 더 보다 보면은 이제 신약의 승인은 임상 성공 플러스 CMC 실사 통과여야 한다.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승인이 나는 건데 임상 성공이라는 한 가지 관문을 통과했고 리보세라닙의 CMC는 통과를 했으나 캄렐리주마 중국의 CMC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CRL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리보세라닙에는 문제가 없으나 캄렐리주마에는 문제가 있다. HLB 엘레바 테라퓨틱스에는 문제가 없지만 캄렐리주마 항서제약이 문제다. 자, 그래서 캄렐리주마 CMC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는 설명이죠. 자, 사측의 입장은 FDA CRL 공개가 심사 과정에서 어떤 보완 요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동시에 회사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왔던 내용들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다른 공지가 또 있었습니다. 약업신문 뭐 어쩌고저쩌고, 약업신문에서 악의적인 보도를 좀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 뭐 얻어갈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나쁠 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진 않겠지만 사측의 이런 즉각적인 대응은 루머 차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겪지 않아도 될 루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투자자들에게는 회사가 적극 방어하는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인식이 잡히면서 하방 안정성 강화 정도의 인식 정도는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FDA 관련한 내용은 지금 타이베이 미팅에서 최소한 3개월의 데이터를 FDA가 요구를 했었죠. 최소. 자, 근데 사측에서 이제 3개월의 데이터는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었죠. 만약 FDA가 허가 재신청 전 3개월의 데이터를 요청하면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6개월의 데이터를 요청하면 12월에는 신청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12월까지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 9월이든 12월이든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점점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도 함께 올라간다. 자, HLB는 지금 물린 주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전 오면 이탈할 주주들이 많다는 거죠.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세력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HLB 주주들의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는 엑시트하려는 목표 주가보다 월등하게 낮은 자리에서만 소화를 해줄 겁니다. 만약에 얘네가 여기서 엑시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량을 소화를 해줄까요? 절대 안 해주죠. 이런 데서나 해주지. 자, 그래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시점, CRL이 발행되기 직전 기대감의 맥시멈이던 자리에서까지 소화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이게 또 반려되면 지금보다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명확하고 세력이라는 집단은 뭐 아니면 도 같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염두에 두고 목표 주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들의 기대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들어오는 매수세와 이탈하는 매도세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설정할 겁니다. 만약 본전을 찾아온 개인들이 많이 이탈한다면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까지 주가를 올려줘야 하는 것이 세력인데 그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목표 주가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승인을 염두에 두고 승인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무대응으로 있을 게 아니라 기대감만 이용하고 이탈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승인이 나면 더 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오르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왜냐면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제 소멸했으니까. FDA 승인이라는 기대감은 이 치료제에 평생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은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죠? 승인 이후 판매를 통한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FDA 승인 기대감처럼 압도적인 상승을 단기간에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주식은 기대감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실제 재료 송출보다 기대감이 있을 때가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뭐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요. 혹시나 차후 있을 상승세에 들떠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실까봐 높아심에 말씀드려봤습니다. 기대감 자체는 반드시 반영이 될 거거든요. 반려를 당하더라도 만에 하나 데이터 제출, 서류 제출은 반드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 자체는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가 될 것이 혹시 또 뭐가 있나 좀 살펴봤는데 HLB 글로벌이 진양고 회장 대상으로 30억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혜성 논란이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진양권 회장한테 상당히 유리한 전환사채다. 자, 근데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 주주인 진양권 회장에게 유리한 전환사채더라도 규모가 30억이고 본주가 아니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차피 이 리보사라닉 FDA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중국산 의약품 규제 검토, 글로벌 제약 지각 변동 예고. 자,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죠. 캄렐리주맙 중국산 의약품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실제 시행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의약품에 대해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FDA 심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중국산 의약품에 한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 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한한다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발이 심하긴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화이자나 리제네론, 아스트라제네카, 에브비, 머크, 로슈, 노바티스, GSK 등등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지금 이 규제라는 것이 생기면 환자 접근성을 막고 신약의 개발 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24년 기준에서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외부에서 확보한 신약 후보 중에서 3분의 1이 중국 바이오텍으로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긴 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는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백악관에서는 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부인했고요. 자,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약업계 자체가 크게 반발할 겁니다. 중국 바이오가 무시할 수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뉴스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이제 39,050원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이제 이평선, 5일선, 21선 저항으로 두고 있다가 지금 수렴된 자리 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보면은 파란색의 선이 21선이고요. 요 자리에 있죠. 이렇게 와가지고, 그리고 자주색의 선이 5일선입니다. 이게 같은 자리에 수렴돼 있고 여기에 지지받고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뭐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의 마지노선에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죠. 이 자리는 앞으로 의미가 좀 커질 겁니다. 또 반등하다가 저항받으면 이 자리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들이 길게 달려 있는데 특히 이날 과거의 매물들을 좀 소화해 놓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야 다시 올라갈 때 방해 요소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HLB 주주 여러분들은 좀 듣기 싫으실 수도 있겠는데, 자, 저는 9월보다는 12월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 사진은 CRL 원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빨간색 박스를 쳐놨는데, 자, 이 부분을 번역을 해보면 저장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출 시 최소 6개월분의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뒷내용들까지 번역을 해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단백질 구조가 변하거나 변성되면
약물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냉장, 냉동, 실온 등 여러 조건에서 장기 보관해도 품질이 유지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자, 캄렐리주맙의 보관 온도는 2에서 8도, 저온 보관이죠. 그리고 유통기한 2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리하자면 6개월 동안 이 약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정성 데이터. 그리고 CRL에서 세이프티 데이터인 안전성 데이터하고는 다른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DA에서 기본 3개월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그건 화학성 의약품인 경우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면 6개월을 보통 요구를 하기 때문에 12월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CMC 문제로 제조 공정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서 생산된 약물이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FDA 최소 요구 충족, 그러니까 3개월 데이터를, 3개월은 지금 9월에 됐죠. 9월 뭐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개월 데이터를 제출하고 NDA를 신청한다. NDA를 재제출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심사 기시는 12월에 제출하는 것보다 앞당겨질 수 있죠. 그래서 빠른 승인 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는 한데, FDA가 데이터 기간이 짧다는 명목으로 또 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지연이나 추가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감 반영됐다가 또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9월보다 12월이 낫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도 이제는 시간보다 NDA 제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요거보다는 불확실성을 없애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도 12월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자, 그리고 만약 3개월보다 배가 많은 6개월의 데이터를 확보한 12월에 제출하게 되면 일단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게 되죠. 자, 그러면 FDA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6개월을 쌓아왔는데 권장되는 데이터 축적 기간이죠. 3개월은 최소고. 자, 그렇게 되면 승인 가능성이 9월에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지죠. 추가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간 동안 NDA 재제출이 딜레이 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주가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뭐 9월, 10월, 11월 동안 낮아질 수가 있는데, 낮아지면서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승인이 위협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9월에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FDA는 최소 기준은 충족을 했으니까 심사 개시 자체는 할 겁니다. 근데 뭐 CMC라던가 데이터 무결성 관련 CRL이 이미 2번 발생한 시점에서 FDA가 데이터를 더 준비해 오라는 딴지를 아예 걸 수 없게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권장되는 데이터 기간을 축적하고 재신청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9월에 신청을 해버리면 반려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제출하는 거니까 이게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근데 6개월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딴지 걸 걸 아예 없애놨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감도 좀 다르게 작용을 하겠죠. 같은 재료에 대한 기대감인데 최소 데이터를 준비해간 9월 재신청은 재제출은 기대감이 작을 거고요. 권장 데이터를 가져간 12월은 기대감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재미없어도 12월에 신청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12월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물린 주주들이 너무나 많아요. HLB라는 종목은 높은 자리에. 그래서 그들은 주가가 반등이 오면 이탈을 할 겁니다. 승인이 낮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고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후에 실적,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가 실적에 찍혀야 그 가치가 주가에 추산될 수 있기 때문에 승인 나고는 그 즉시는 기대감 소멸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하루 이틀은 오르겠지만 이후에 조정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승인 난다고 했을 때 이제 매출에 찍히는 규모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찍히는 시점도 꽤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NDA 재제출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다면 그 기대감만 야무지게 먹고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테마, 미국의 움직임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클 테마로 분산 투자를 하든지 혹은 조정 이후에 저점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재매수를 하든지 하는 쪽이 최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텔레그램 방에서 따로 또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저점을 확실히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추가 매수로 수량을 늘려서 기대감이 반영될 때 대응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바닥 쪽이니까 지금 사도 되겠지 이건 안 되고요. 지금 한 차례 지지가 확인이 됐는데 이후로도 지지가 되는지,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돈이 집중되면서 이걸 터치하자마자 돈이 집중되면서 다시 말아 올려주는지 받아주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로 갈 길들은 뚫어놨는지, 거래가 집중됐는데 이게 주도 주체라는 근거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자, 텔레그램 방에서 그 디테일을 설명드릴 겁니다. 매수해도 될 자리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드릴 거고요. 자, 물론 종목 자체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언급드릴 예정이나 12월에 기대감만 이용하고 엑시트할 계획이라고 하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인 이후에도 계속 가져가시려는 분들은 물론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거랑 비슷한 꼴이라고 봅니다.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본전 오면 팔려고 하셨을 텐데 이게 기대감이 반영되는 걸 본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세력한테 휘둘리기 딱 좋습니다. 세력들이 개미를 꼬실 땐 주가를 올려주죠. 개미를 털어낼 땐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요거 보고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판다는 거죠. 이때는 버텨놓고 이때는 팔지 않는다. 자, 아무튼 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대감만을 이용할 것이다.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있을 수 없고 기대감 소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해 보셔서 대응의 디테일과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같은 거 없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HLB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을 드립니다. 자,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고 미국의 행보는 돈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될 종목들은 어떤 섹터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고 매도 타점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매도 타점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자 본인의 자유고요. 그래서 한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구차하게 사진 가져와 가지고 보여드릴 생각은 없고요. 그냥 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수익률 직접 여러분 두 눈으로 목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안 사고 지켜보셔도 되겠죠. 어떤 근거를 통해 매수했고 매도 타점을 잡은 이유, 근거는 무엇인가 확인해 보시고 주가 움직이는 거 지켜보시다가 참여해 보시려면 참여해 보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